전문가의 노하우, 팁. 그 사람의 표정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눈은 안 웃는데 이 입만 웃는 걸 썩소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평소 스몰톡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우리 대화 좀 하자. 어. 이러면 뭐지? 뭔가 일단 가슴 철렁. 그래서 제가 좀 쓰고 있는 질문 중에 가장 좋은 질문은 상담 심리 전문가와 함께 우리 사회 이슈들을 참견해보는 고품격 심리 토크쇼 상담의 참견.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정입니다. 오늘도 상담 심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규미 교수님 그리고 이현주 교수님 두 분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명예교수고 나우리 심리상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규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에 재직 중인 이현주라고 합니다. 두 분은 구면이신가요? 초면이신가요? 초면이에요. 초면이에요. 네. 서로 알고 있지만 대면하는 건 처음. 사실 저는 교수님을 아주 잘 아는데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도 막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쵸, 교수님. 교수님은 저를 모르시죠? 알아요? 아, 그래요? 이제 알아요. 네, 유튜브로도 보고 네.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던 그런 분. 네. 아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죠. 네. 다만 오늘 얼굴을 처음 봤어요.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두 분 서로에게. 이렇게 어색한 질문. 사실 교수님 제가 오늘 실제로 뵀는데 약간 상담자 진짜 같으시다. 품어주시는 듯한, 좀 편안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현주 교수님 화면보다도 훨씬 더 미남이시네요.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지만 아유, 네. 너무 영광이죠. 네. 지금 우리 이렇게 대화 나눈 요거가요.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분위기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대화. 네. 요즘 하는 말로 스몰 토크가 아, 네. 맞을까요? 그렇죠. 스몰 토크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스몰 토크를 좀 리드하려고 해봤는데 네. 유려하게 스몰 토크를 해주셨습니다. 네. 유료하다보다 그냥 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려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바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주제가 스몰 토크입니다. 스몰 토크가 어려워요 하는 분을 의외로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미리 고백컨대 스몰 토크가 참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어려운지 들어봐도 될까요? 그냥 어떤 말을 꺼내야 할까? 어떤 말을 시작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근데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지 않을까. 네. 어떤 분은 막 그걸 외우시더라고요. 스몰톡의 주제 해가지고 날씨, 뉴스, 그리고 뭐 공통사 막 이런 걸 외우셔가지고 이제 막 그걸 하시니까 오히려 더 어색한 경우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왜 외우냐면요. 네. 모르겠어서. 맞아요. 너무 자신이 없어서. 맞아요. 근데 그렇게 어떡하지 하고 긴장하면 스몰 톡이 더 안 되고 빅 토크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네, 교수님? 네.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음. 보통 처음 만나면 약간 불안감이 올라오거든요. 그 중에서 사실 분위기를 굉장히 완화해 주는 게 스몰톡의 한 일환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스몰톡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지금 뭔가 음악이 막 울려 퍼진다. 그럼 저 이런 음악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커피 굉장히 조금 차게 드시네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 사람이 먹는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도 좋고 또 우리가 같이 앉아있는 좌석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도 좋고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도 스몰톡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 토크 그 어감은 알겠는데 자칫 거기에 힘을 줘서 잘하려고 하다 보면 빅 토크로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스몰 토크, 빅 토크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일 큰 차이는 내가 많이 드러나게 만드는 대화가 빅톡이에요. 스몰톡은 굉장히 가볍고 친근감을 주는 그런 대화잖아요. 너무 자기를 노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음악 좋아해 뭐 이런 정도는 스몰톡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젊은이들이 명절 대가족 모임에 안 가려고 그러는 가장 나쁜 스몰톡이 뭔지 혹시 아세요? 취업했니? 결혼했니? 결혼했니? 네. 그게 사실은 그분들이 관심, 너 온 걸 반가워 이 얘기를 굉장히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네. 스몰 그러면 토크여야 하지만 빅 토크인 빅톡이죠. 너무 크고 무거운 주제를 그리고 내 그 신상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꺼내게 만드는 처음 대면하는 사람인데 저보고 연봉이 얼마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좀 그죠, 황당하네요. 정말 네. 정말 그런 거는 빅톡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 스몰톡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우리 대화 좀 하자. 이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뭐지? 뭔가, 일단 가슴 철렁? 긴장이 되고 뭔가 그쵸. 나올 게 큰 건가 보다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빅톡이에요. 그러니까 스몰톡 왜 중요하냐면
스몰톡을 하면서 즐거움이나 만족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빅톡으로 가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엄마 할 얘기 있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엄청 긴장하고 싫어해요. 네. 근데 그 할 얘기 있어는 대체로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미 아이들이 학습이 됐죠. 그러니까 할 얘기는 언제나 빅토크고 긍정적인 쪽보단 부정적인 쪽이더라. 이름이 뭐죠, 자녀가? 세준세인. 세중아, 오늘부터 엄마가 달라질 거야. 노력할게. 네. 아니 사실은 그런 부분 있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도 그냥 한 방에 다 풀려고 다 앉아봐라. 그래서 돌아가면서 얘기해봐라. 가족회의다. 불만 있으면 돌아가면서 얘기해봐라. 그럼 이제 한 세 번째쯤 가다가 이제 거의 싸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몰톡은 식사는 했어요. 뭐 날씨는 어때요? 그게 진짜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있죠.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어떤 윤활유, 어떤 면에서는 얼음을 녹일 수 있는 환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이 스몰 토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뭘까?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스몰 토크는 누구에게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관계가 조금 말랑말랑해질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막 SNS 같은 거는 활발해지더라도 진짜 대면이 좀 적어지는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몰 토크는 누구에게도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 스텝씩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어떤 좀 발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누구에게나 어렵다는 말이 저한테 되게 위안이 되는데요. 네. 네. 그렇구나. 심지어 교수님도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네. 게 저도 어려워요. 네. 저에게 위안 한 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리스트를 짜갖고 다니는 분이 계시죠. 그럼요. 네. 그렇구나. 그 마음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스몰 토크가 어렵지만 다 네.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네. 이걸 잘하면 부드럽게 이제 좋은 관계로 이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 가장 많이 하는 대화가 스몰톡이에요, 사실은. 그냥 오늘 별일 없었어요. 괜찮아, 어쩌고 이런 얘기하고 그냥 앉아서 매일 진지한 대화 하나요. 아, 이거 오늘 메뉴 잘못 시켰다. 내지는 나 이거 좋아해. 이런 대화들이잖아요, 네. 사실은. 누구한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러 갈 때도 그래도 말이라도 한번 섞어본 사람. 네. 그 사람한테 가고 싶지. 갑자기 뜬금없이 저 사람이 영향력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먼저 갈래. 이렇게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조직 내에서도 스몰톡을 좀 많이 활용하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스몰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계가 굉장히 괜찮고 호의가 넘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몰톡은 사실 되게 생산적인 거를 물어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할 일 없는 거를 막 물어보는 거잖아요. 날씨를 물어볼 거면 앱을 봐라. 식사 안 하셨어요? 나 일하는 거 안 보이냐. 사실 스몰톡이 안 된다는 거니 관계가 별로 안 좋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상처받았어요. 네. 밥 먹었어? 그랬더니 응. 뭐 먹었어? 그랬더니 밥. 아, 그래, 알았다. 네. 엄청 상처되더라고요. 아유, 저는 스몰톡으로 대화를 잘 열고 물꼬를 네. 터서 네. 이제 사실 저도 속내가 빅토크가 이제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네. 좀 무거운 주제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막혀 있으니까 음. 다음 대화로 이어지지를 못했던. 꼭 이 영상을 보셔야 되겠네요. 보고 있나 남편?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끼리 막 싸우고 그랬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있다가 이제 거의 대화를 안 한다. 근데 내가 그렇다고 손절할 건 아니다. 오랜만에 이제 추석 때 만나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밥 먹으면서 좋은 얘기 하시라. 요즘에 나오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 얘기하시고 또 TV 틀면 TV가 나오잖아요. 그냥 그거 얘기하시고 또 같이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러다가 좀 심각해지셔가지고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데 말이다 하면서 또 얘기를 시작하시면 그때가 이제 일어나야 될 시간이다. 그래서 스몰톡을 통해서 많은 예열을 시키는 것이 관계의 윤활유를 위해서 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빅톡을 잘못 내놨다. 그런데 저쪽에서 반응이 안 좋으면 괜히 그 얘기했다. 그래 나중에 하자. 이렇게 물러설 줄 아는 것도 진짜 요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밥 먹었어? 그럼 이렇게 끝나지 않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때 나 정말 좀 서운했어. 그리고 좀 이렇게 얘기가 좀 더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런 거를 가까운 사람하고는 좀 얘기를 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저 남편과 대화가 필요해 보이죠? 한 번의 문을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스몰 토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노하우, 팁 필요하거든요.
두 분께 좀 전수 받겠습니다. 일단은 그 질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밥이 좀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이 스윗하다. 네,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앞에 질문을 폐쇄형 질문, 또 뒤에 있는 질문을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데 폐쇄형 질문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이 사람하고 관계를 좀 깊이 해보려고 한다면 열어주는 질문. 근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밥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밥이 되게 맛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좀 이 사람에게 뭔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맛있었는지 어떤 건 맛있었고 어떤 건 맛없었는지도 얘기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행 갔다 왔으면 여행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뭔가 얘기할 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첫날은 막 비가 엄청 오고 막 둘째 날은 그렇게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해볼 만한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은 그 사람이 말을 좀 터놓을 수 있는 터전을 좀 마련해 주는 거. 거기서 제가 좀 쓰고 있는 질문 중에 가장 좋은 질문은 어떻게와 얼마나입니다. 어떻게 좋았는데 얼마나 좋았어. 사실 이게 다 정도에 대한 질문일 수 있어서 예. 상대방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좋은 스몰톡의 한 일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답을 길게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예. 스몰톡을 좀 잘 하려고 말을 열었는데 이게 말실수가 되어서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아주 상황적으로 뭔가 부적절하거나 스몰톡에 유의할 점이 있다면 친해지는 방법으로 좀 부정적인 얘기를 끄집어내는 분도 있어요. 야, 쟤 너무 웃기지 않아? 아무개 오늘 그 옷차림 뭐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유행이 뭐예요? 그러면서 막 웃을 수도 있어요. 그게 유머가 돼서. 그렇지만 본인한테는 뒤끝. 남죠. 네. 남아요. 뒤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결코 좋은 스몰톡은 아니다. 아, 예. 네. 또 한 측면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사람에게 관심으로 막 물어봤는데 나는 지하 1층 정도 내려가서 이분한테 얘기도 해보고 지하 3층까지도 가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지하 1층에서 안 내려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이 좀 짧다든지 아니면 그냥 네, 잘 지내요. 이렇게 그냥 좀 뭔가 그냥 흩어져 버린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지금 현재로서 내려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내려가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너무 많이 내려가시면은 이게 뭔가 어깃장이 날 수 있고 그때 중요한 하나의 단서는 그 사람의 표정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말실수를 했는지 내가 혹시 괜히 너무 깊은 질문을 했나? 내가 너무 깊은 얘기를 했나? 이걸 좀 볼 수 있는 게 사실 눈은 안 웃는데 이 입만 웃는 걸 썩소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눈 자체가 진짜 웃고 있고 한다면 정말 지금 같이 가고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약간은 그 경직됨이 보이고 있다면은 지금 뭔가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박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혼자 이제 끌고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렇죠. 그냥 지하 1층에서 충분히 대화해도 괜찮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거리 조절을 좀 해주는 것도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스몰톡으로 행복한 인간관계까지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해봤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